자, 이제 한번 같이 만들어 볼게요. 만들어 볼 테니까 못 만드신 분들은 저랑 같이 진행을 해 보시고요. 만드신 분들은 본인이 한 방식이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비교해 보는 것도 좋겠죠. 자, 일단 요거 애드 말고 이제 리스트를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리스트랑 애드가 가장 큰 기능이에요. 자, 일단 요구사항 다시 봐야겠죠. 자, 리스트를 하면 저장되어 있는 모든 주소록을 한 번에 쭉 보여주면 됩니다. 그죠? 이때 번호, 이름, 주소, 전화번호 쭉 다 보여주면 되고요. 줄을 한 번씩 그어줘가지고 주소록마다 구별을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요 포맷으로 UI로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요로 주소록, 목록 이라고 출력을 해야겠네요. 자, 해주고 자, 요 포맷으로 4개 포맷으로 출력을 해주겠습니다. 번호 땡땡 1 내용이 아니죠? 뭐죠? 이름 주소 번호. 자, 이렇게 해서 출력해주고 끝나면 줄 한번 그어주고. 자, 이런 느낌으로 나와주면 되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요거 지금 제가 하드 코딩 한 거고 실제 DB에 저장되어 있는 거 가지고 와야겠죠. 그죠? 애들을 통해서 저장했던 내용들을 다시 불러와야 되는 거니까 요거는 그냥 참고고요. 자, 이걸 그리려면 요 4개의 데이터가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이 4개의 데이터로 이루어진 구조가 여러 개 있는 거죠. 행으로. 자, 그러면 여기 select 배열 from t 어드레스 하면 여기 8개의 주소록이 있습니다. 이걸 싹 가져와야 되겠죠. 자, 그럼 요거 쓰시면 되겠죠. 요거. 자, 그래서 요거를 이용을 하겠습니다. SQL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똑같아요. STMT 받아오고 요거 처리해 주려면 exception 처리해 주려면 try 캐치문 안에서 처리를 해줘야겠죠. 이렇게 넣어줄게요. 자, 그리고 stmt.execute query 이렇게 해서 넘겨주면 리절트 셋이 나오겠죠. 이거는 조회 결과가 있는 거니까 execute query라는 메소드를 사용하면 리절트 셋이 반환이 됩니다. 자, 여기서 꺼내는 방법은 뭐지? 요거 참고하시면 되겠죠? 요거. 자, 이렇게 자, 넥스트 해서 커서 하나씩 옮겨주고 아래 수점 get int 자, 여기서는 id가 줄 겁니다. id는 숫자잖아요. 그래서 int 그래서 여기다 일단 담아줄게요. 이렇게 변수에 사용하기 편하게. 자, 그 다음에는 name 가져야죠. rs.get string 그죠? 문자열이니까 name 컬럼에 있는 값을 가져와요. 이것도 나머지도 어드레스 폰
자, 이렇게 하면 4개의 데이터를 얻었습니다. 그렇죠? 반복적으로 얻어요. 반복적으로. 자, 그러면은 다음 회차 돌아서 두 번째 조회 결과가 여기를 덮어 쓰기 전에 얼른 출력 한번 해야겠죠. 이렇게. 여기 캐치를 빼먹었죠. 여기는 2 하고 리스트 DB 뭐라고 했죠 여기? DB 작업 중 문제가 있어요. 자, 여기부터는 안 되겠네요. 여기부터 해야겠네요. 자, 이런 경우는 이 코드가 점점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 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슬슬 코드 정리 한번 할 필요성을 느끼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지금 바로 진행을 해볼게요. 자, 여기 1이 아니고 id, 여기도 name, 어드레스, 폰. 그래서 이제 리스트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주소록 목록이라는 걸 한 번만 나와야 되니까 얘는 반복으로 밖으로 빼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홍길동에 되게 여러 명 있긴 한데, 자, 이거는 그냥 넘어가 주시고요. 자, 한번 싹 지우겠습니다. 한번 지워주고요. 비어있죠. 그럼 이제 리스트를 해도 아무것도 안 나오고, 이제 애드를 해야만 나오겠죠. 이렇게 하고 하나만 더.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2명.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나머지 업데이트랑 딜리트도 해야 되는데, 자, 하기 전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코드의 호흡이 길어지고 있어요. 지금. 벌써부터 보기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의 지금 메서드 하나죠. 그렇죠? 메인 메서드 하나에 여러 가지 정보들, 그렇죠? DB에 관한 정보도 있고, 우리 프로그램에 대한 프로세스 정보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뭔가를 출력해주는 UI적인 코드도 다 짬뽕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코드 관리가 힘들어지고, 무엇보다 요 코드 재활용성이 떨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데이터를 지금 자바 이 콘솔에다 출력하고 있지만, 이 데이터를 우리가 모바일이나 웹브라우저에 출력하고 싶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출력할 수도 있고. 그러려면은 거기에 맞는 기술을 써야 되는데, 이 출력 데이터가 출력해주는 포맷이랑 UI, 그 콘솔 포맷이랑 콘솔 코드랑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좀 다른 UI로 데이터를 보낼 수가 좀 없어요. 보내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한 프로그램 안에 데이터를 가지고 뽑아내서 그 데이터를 바로 또 출력해주는 코드가 한 군데 엉켜 있으니까, 이 데이터를 다른 데에서 보여주고 싶을 때 이 부분을 수정을 하거나, 그렇죠? 이 코드를 수정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데이터 같은 경우가,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사용하게 되시면, 지금 이 자바 프로그램 안에, 하나의 자바 프로그램 안에
출력해주는 부분, 그리고 데이터를 처리해주는 부분. 자, 그래서 자, 지금 출력은 뭘 이용합니까? 자바 콘솔이라는 걸 이용합니다. 자, 그리고 자바 콘솔을 이용한 출력문과 이 데이터 처리가 이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데이터 처리는 이 콘솔에 맞게끔 처리가 되고 출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출력을 자바 콘솔이 아닌 다른 웹이라든지 아니면 모바일이라든지 이런 곳에 출력을 하고 싶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 이거에 맞는 기술이 있을 거고 코드가 있을 거고 이거에 맞는 기술과 코드가 있을 건데, 자, 이 부분을 얘로 이제 대체를 해야 되거든요. 자, 근데 데이터 처리하는 부분과 이 출력해주는 부분이 얽혀 있으면은 이거를 도입할 때 얘랑의 관계를 또 생각을 해야 돼요. 얘를 도입할 때는 이 모바일 코드와 데이터 처리 간의 그 코드 관계를 또 고려를 해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출력되는 부분이 코드가 계속 바뀌어요. 얘네 둘이 한 프로그램 안에 이렇게 엮여 있어요. 자,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 데이터 처리를 이렇게 빼요. 데이터 처리하는 부분을 여기서 밖으로 뺍니다. 자, 그럼 데이터는 여기서 처리해서 최종 데이터가 나오면 이게 데이터라고 가정할게요. 자, 얘를 뭐 시스템 아웃 프린트에는 이렇게 출력해 주는 거는 여기서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데이터만 받아서 이렇게 웹으로 넘겨주거나 모바일로 넘겨주기만 하면 돼요. 방식으로 처리를 하면 우리가 훨씬 더 코드를 유연하게 사용할 수가 있죠. 데이터 처리 부분에서 데이터만 넘겨주는 거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 자바 프로그램이나 자바 프로그램 출력하는 부분에서 이 데이터 처리를 하기 위한 코드를 많이 바꾸지 않아도 돼요. 자, 이게 약간 뭐랄까 그 감만 좀 익히시고요. 여기 코드를 보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데이터를 꺼내서 하나의 프로그램 안에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꺼내서 데이터만 전달해주는 애가 하나 있으면 되고요. 그 데이터를 받아서 웹으로 출력하고 싶으면은 이 데이터를 그냥 웹한테 보내면 됩니다. 모바일한테 보내고 싶으면 모바일한테 보내면 돼요. 이걸 이제 자바 프로그램은 그냥 적절한 표출 UI 플랫폼을 선택해서 보내주기만 하면 되는 방식으로 해주는 게 더 깔끔하겠죠. 자, 그러려면 일단 데이터 처리하는 부분을 자바 프로그램과 약간 분리를 할 겁니다. 자바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우리 그 주소록 프로그램이에요. 자, 지금 우리의 주소록 프로그램은 무조건 이 콘솔에서만 나오는 주소록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웹으로 바꾸고 싶거나 모바일로 바꾸고 싶으면 이 코드를 막 다 뜯어 고쳐야 돼요. 자,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고, 자, 말 그대로 우리가 출력해주는 포맷만 살짝만 바꿔주면 데이터가 원하는 대로 가서 잘 만들어 놓은 웹 기술이나 모바일 기술로 가서 데이터만 탁 출력이 되게끔 해주는 방식으로 처리를 하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데이터 처리해주는 부분 먼저 만들어 줄게요. 자, 데이터 처리해주는 부분은 새로 클래스를 만들어서 따로 작동하게 해야겠죠. 자, dbutil 정도로 이름을 지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메인은 만들지 않아요. 어차피 이게 자바 프로그램이 여기가 메인이고요. 얘는 필요하면 이제 이 데이터 처리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얘가 메인을 가지면 이 프로그램과 이 프로그램은 두 개가 나뉘게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이 데이터 처리는 이 자바 프로그램의 한 일부분인데 전문적으로 데이터 처리만 하는 프로그램으로, 사이드 프로그램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트리거 역할을 해줄 거기 때문에 얘한테 메인이 없어도 됩니다. 얘가 필요할 때 데이터 처리 이 객체를 생성해서 호출을 하면 돼요. 그래서 메인은 원래 한 개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 그럼 여기서 데이터 처리하는 부분을 여기다 다 옮기시면 됩니다. 자, DB 관련된 일은 딱 DB 관련된 코드만 모아서 처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요거 필요하겠죠. 요것도 사실 우리가 여기 밖에 이렇게 빼야 되는데 이렇게 빼는 순간 얘네 사용 못하죠. 그렇죠? 왜냐면 메인은 스태틱이고 얘네들은 스태틱이 아니니까. 스태틱이 논 스태틱, 스태틱이 아닌 애들을 사용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어거지로 이렇게 스태틱을 붙여야 되는데 얘네들이 공유 자원은 아니에요, 사실. 어쨌든 메인에 이 메인 메서드 안에 핵심 로직을 넣는 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를 빼줄게요.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요 드라이버 세팅하고 커넥션 가져오는 거 있죠? 자, 요거를 수행을 해야 되는데 자, 잘라서 가져올게요. 여기 바로 넣으면 안 되죠. 그렇죠? 이런 코드들은 메서드 안에서만 작동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메서드가 아니라 클래스니까 메서드를 따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얘 같은 경우는 하는 일이 뭔가요? 커넥션 얻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get connection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넣어줄게요. 됐고요. 자, 일단 얘 같은 경우는 자, get connection이니까 커넥션을 구해서 반환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커넥션을 획득한 다음에 올바르게 획득하면 여기다 넣어줘도 되는데 저는 이거를 그냥 리턴하는 방식으로 해볼게요. 커넥션 여기다가 비어있는 거 하나 만든 다음에 자, 이렇게 만들면 요 코는 여기를 의미하는 거고 여기를 의미하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 얻었으면은 여기서 리턴을 해줘야겠죠. 커넥션을 리턴을 해줍니다. 이때 이 커넥션은 트라이 밖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트라이 안에다 만드시면 지역 변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리턴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줄게요. 자, 그리고 자, 이렇게 일단 처리를 하고 나머지 자, 그럼 여기 애드 부분에서 요거는 자바 콘솔을 이용해서 그죠? UI랑 관련이 있죠. 그래서 요거랑 분리를 좀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자바 콘솔에다 출력하고 싶으면 이렇게 처리하면 되고 모바일이나 웹 쪽으로 보내고 싶으면 이게 아닌 다른 모바일 작업을 할 수 있는 또는 웹 작업을 할 수 있는 객체를 불러다가 걔한테 데이터를 넘기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랑 따로 갑니다. 따로. 자, 이 DB 작업 해주는 부분 역시
잘라줄게요. 이렇게 잠깐만요. 이렇게 잘라주고, 자 여기 DB 뒤를 가서 여기다 넣어야 되는데 또 바로 넣으면 안 되겠죠? 메서드 하나 만들어서 넣어야겠죠? 자,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이제 기능 단위로 메서드를 만들어 가지고 일단 보이드로 해볼게요. 자, 작업은 add였죠, add. insert address 라는 이름으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죠? 그럼 여기 name, address, phone 이런 정보가 없어졌죠. 그렇다고 여기서 또 스캐너 이렇게 해서 받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는 이 데이터 처리하는 부분과 데이터를 표출해주는 UI 부분을 철저하게 분리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이따가 한번 보시면 알 거예요. 자, 그럼 네임과 어드레스, 폰이라는 게 없잖아요. 이거는 어디서 정해집니까? 여기서 정해지죠. 그러니까 얘가 이 세 개를 사용자한테 입력받은 다음에 얘한테 넘겨줘야 돼요. 함수한테 데이터 넘겨주려면 4개의 변수와 인자로 넘겨주죠. 스트링 네임, 스트링 어드레스, 스트링 폰. 자, 그러면 자, 얘 같은 경우는 조회 결과가 없으니까 보이드로 해도 돼요. 그 다음에 넘겨받은 내용을 가지고 반영을 해줍니다. 하다가 문제 생기면 이렇게 예외 처리도 해줄 거고요. 됐죠? 자, 그럼 insert address, 이게 지금 이 작업을 이제 대신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 작업이 필요한 시점은 언제다? 이때죠. 이렇게 넘겨주면 됩니다. 호출을 해서. 자, 근데 빨간 줄이 떠요. 그렇죠? 왜냐면 insert address라는 게 어디에 있는 거니까? ADDR 앱에 있는 게 아니라 DB util에 있는 거니까 얘한테 시켜야 되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DB util을 만들어줍니다. 자, 그럼 이제 요 객체화가 됐으니까 이 db라는 변수로 2개의 메서드를 사용할 수 있거든요. 자, db 점 이렇게 해주시면 사용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완전히 걷어졌죠. 그냥 딱 메서드 하나 호출하는 걸로 대체가 됐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DB에 관련된 코드도 보이지 않아요. 자, 이런 식으로 리스트까지 해볼게요. 자, 여기도 역시 이제 이런 거 없죠? 커넥션이라든지 STMT라든지 이런 거 다 여기가 있잖아요. DBUT. 자, 얘도 가져옵니다. 트라이를 이렇게 잘라서 DB util에서 역시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야겠죠. 메서드가 단위 기능이니까. 자, 일단 보이드로 해서 get address 이렇게 해볼게요. 됐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보시면 아직까지도 데이터를 처리하는 부분과 데이터를 가져와서 그리고 이 부분을 출력해주는 부분이 같이 있다라는 거죠. 이거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건 이 데이터, 이 함수는 자바로밖에 출력을 못해요.
우리가 이 찾은 데이터를 모바일이나 웹 같은 데서 볼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시스템 아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웹으로 보고 싶으면 이 부분을 웹으로 고쳐야겠죠. 자,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출력해주는 부분은 따로 뺍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요거랑 분리를 해볼게요. 자, 여기까지는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 가져오는 부분이 맞아요. 근데 이 부분은 UI를 출력해주는 부분이잖아요. 데이터를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데이터 처리하는 부분이랑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가장 프론트인 여기다가 놓겠습니다. 자, 리스트 쪽 여기 아니죠? 여기다 이렇게 놓을게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요거까지. 이렇게 해서 일단 여기서 출력을 해주는 걸로. 그러면 이제 여기는 출력이랑 아무 상관이 없죠. 출력이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데이터만 정말 순수하게 데이터만 꺼내와요. 근데 이 꺼내온 데이터가 갈 곳에 이렇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어디로 보내줘야 되냐면 여기로 보내줘야 됩니다. 여기로 보내줘야 돼요. 자, 그러면 호출하는 쪽에서, 그죠? 호출하는 쪽에서 사용하는 이 메서드에다가 데이터를 보내는 건 이렇게 인수 형태로 보내죠. 근데 호출 당하는 쪽, 얘가 호출 당하는 쪽이죠. 헷갈리네요. 호출 당하는 쪽인데, 호출 당하는 쪽이 호출하는 쪽한테 데이터를 주는 건 리턴이죠, 리턴. 그래서 이걸 리턴으로 여기다 넘기면 됩니다. 자, 그러면 뭐 여기서부터 부르는 것부터 해볼게요. db.get 제가 뭐 안 했나요? get address 요거를 호출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 근데 호출을 했는데 몇 개를 리턴해야 되냐면 4개를 리턴해야 됩니다. 4개를 리턴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쓰는 겁니까? 그래서 객체 쓰는 거예요. 요 4개를 묶어서 보내면 되죠. 자, 그럼 여기다가 요 4개를 묶어가지고 보낼 수 있는 컨테이너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클래스에서 요거를 짧게 addr로 할게요. 자, 얘는 이제 데이터 4개를 담을 용도로 쓰는 거기 때문에 id랑 name 그리고 어드레스 폰 이렇게 4개 변수를 마련해 놓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생성자 만들게요. 생성자. 자, 여러분 이것도 다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일단 이렇게 따라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프라이빗으로 이걸 잠궈 놓고 getter와 setter라는 특수한 메서드를 이용해서 접근을 하죠. 그래서 getter와 setter는 직접 만드셔도 되지만 이렇게 많은 경우에는 번거로우니까 툴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좌측 상단에 source 눌러서 generate getters and setters 기억나시죠? 요거 눌러서 다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커서를 제가 밑에다 놓고 했어야 되는데 중간에 놓고 해가지고 끼어 들어갔네요.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다 생성자도 하나 만들겠습니다. 생성자를 만들어야 우리가 객체를 하나 만들 때 편하게 만들 수 있죠. 자, 생성자 만드는 거 역시 요 소스에 generate constructor 요거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체크가 되어 있네요. generate
그러면은 생성자가 완성이 되죠. 그래서 4개의 이제 데이터를 바로 객체를 만들 때 넣어서 세팅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다시 와서요. 여기서 리턴을 해줘야겠죠. dbt 여기서. 자, 그럼 요거 4개가 뭐였으면 이 4개를 이제 new 해서 여기다 담을 수 있죠. id, name, address, phone. 자, 그럼 이 4개가 한 바구니 안에 들어갑니다. addr이라는 한 바구니 안에 들어가고요. 자, 우리가 얘를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저장을 하죠. 자, 근데 보시면은 이게 next 하면서 총 8개인가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 A1이 2회차 돌 때는 새로운 녀석으로 바뀌면서 이전에 만들었던 객체를 잃어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 A1이 다음 걸로 교체되기 전에 우리가 얼른 차곡차곡 쌓아놔야 됩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게 배열 아니면 어레이 리스트인데, 배열 같은 경우는 개수를 정해놔야 되니까 보통 이런 경우에는 어레이 리스트를 많이 씁니다. 몇 개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데이터베이스에. 자, 그래서 리턴을 고려서 트라이 밖에다가 어레이 리스트를 만들어 주고요. 요 addr을 담을 거잖아요. addr 리스트.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빨간 줄 쓸 때는 타일 빨간 줄 쓰면은 거의 인풋 문제니까 컨트롤 시프트 영어로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요 A1을 여기다 add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뭐 8개면은 8개 이게 차곡차곡 쌓여서 최종 결과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된다? 요거 통째로 리턴을 하면 돼요. 이렇게 리턴을 해주시고요. 빨간줄 뜨는 이유는 보이드라서 그렇죠. 요걸로 타입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 함수는 데이터만 딱 꺼내가지고 객체에 담아가지고 데이터만 보내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출력이 될지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죠. 관심이 없어야 됩니다. 얘는 정말 데이터 달라고 하면 그 데이터만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리턴으로 주죠. 그러면 여기서 받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리턴을 해줄 테니까 받을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여기 다 들어있잖아요. 여기서 첫 번째부터 마지막까지 하나씩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져와 볼게요. addr list get이죠. i번째를 가져와라. 자, 그럼 이거는 addr 리스트니까 꺼내면 addr이 나오겠죠. addr 안에는 4개의 변수가 있어요. get id 라는 get터로 id 값 가져올 수 있고, get name, get address, get phone 이렇게 가져올 수 있겠죠. 이 get id, get phone 요거는 다 요거예요. 이런 거예요. 얘가 가지고 있는 변수의 값을 메서드 형태로 주는 거죠. 이렇게 4개 다 가져올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이거를 요거 대신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출력이 가능하죠. 출력하는 부분과 그리고 데이터를 꺼내는 부분이 잘 분리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데이터만 꺼내왔을 때 어떤 점이 좋냐면 이 출력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여러 개 만들어 놓고 그때그때 갈아 끼울 수 있어요. 자, 이건 지금 여러분들이 웹이라든지 모바일, 뭐 안드로이드나 JSP를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이걸 아직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닌데, 이거를 그냥 자바 콘솔로 대충 웹이라고 모바일이라고 대충 해놓고 어떤 식으로 넘어가는지를 볼게요. 자, 이제 요거는 자바 콘솔, 그죠? 자바 콘솔 출력이죠. 물론 우리가 지금 다 자바 콘솔 출력을 해야 되겠지만 그냥 이 콘솔 출력문으로 어디서 출력되는 건지를 대충 우리가 이걸로 한번 가늠을 하겠다 이거예요. 실제로 웹으로 막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우리가 기술을 모르니까. 근데 이걸로 대체하겠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코드로 한번 부분 쓸게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출력을 하면 출력 자바 콘솔 출력이라고 나오죠. 자, 요 문제 발생한 건 좀 이따 처리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 데이터만 잘 넘겨줄 수 있다면, 그죠? 자, 여기서 이런 거 하나 만들어 볼게요. 클래스 하나 만들고, 뭐 모바일 뷰 이렇게 만들어주고, 여기 또 하나 만들어서 이건 웹뷰 정도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웹으로 보여주는 기술이 있고요, 모바일에서 보여주는 기술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이거는 여러분들 안드로이드라는 걸 배워야 되고, 이거는 JSP라는 걸 배워야 돼요. 근데 지금 모르니까 자바 클래스로 대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메서드가 하나 있어가지고 얘는 이거를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웹 브라우저의 출력. 그래서 뭘 출력해 주냐면 요거 주소록 목록을 출력해 주면 되겠죠. 요거를 이렇게 복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게 이제 넘어오면 되겠죠. 어레이 리스트 ADDR 리스트 이렇게 넘어와주면 됩니다. 자, 요거를 모바일 뷰에도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여기는 모바일에서 출력. 똑같은 내용을 보여주는데 모바일에서 출력하냐 웹에서 출력하냐, 물론 이 기술은 실제로는 달라요. 근데 감안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웹 기술이 들어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모바일 기술이 들어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 데이터를 얻었을 때 그냥 여러분들이 모바일 뷰를 선택을 해서 얘한테 넘겨주면 뭐였죠? 이렇게 넘겨주면 모바일에서 출력이 되는 거예요. 모바일에서 출력이 되는 거고, 그리고 웹뷰로 이렇게만 넘겨주면 아무것도 건들지 않아도 이제 웹에서 출력이 돼요. 이런 거를 가능하게 하려면 이렇게 좀 분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분리를 한 겁니다.
일단 처음으로 첫 번째로 분리를 하면 코드량이 줄어들죠. 나눠가졌으니까. 약간 여기가 좀 부담스럽게 많았잖아요. 이쪽이. 근데 많이 줄었죠. 그래서 코드량도 줄일 수 있고 모듈을 따로 분리를 해서 코드를 재활용할 수 있는 이점을 얻을 수 있어요. 무조건 분리하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약간 설계, 아키텍트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어렵고 여러분들이 생각해내기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정도 구조는 실무 들어가면 바로 쓰는 구조라서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미리 이렇게 잡고 들어가는 겁니다. 됐죠? 요거를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들어보신 분들은 있을 수 있겠는데 MVC 패턴 이렇게 많이 부릅니다.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 알아두시고, 우리가 지금 적용한 거예요. MVC 패턴이라는 거. 이 모델과 뷰, 컨트롤러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뷰는 말 그대로 모바일 뷰냐, 웹 뷰냐, 뭘로 보여줄 것이냐 라는 거고요. 모델은 데이터를 의미해요. 데이터. 요거겠죠. 요거. 그래서 꺼내오는 거죠. DB에서. 자, 그리고 컨트롤러는 얘처럼 데이터를 받아서 뷰한테 보내주는 중간 역할 해주는 녀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자세히는 아직 모르셔도 돼요. 중요한 건 지금 왜 쓰는지만 이해하시면 되고, 이런 구조로 잡힌 상태에서 다른 기술들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근데 이 구조를 충분히 연습하고 익혀 놓으시는 게 좋다. 자, 여기서는 이제 웹뷰라는 곳으로 보낼게요. 웹은 아니지만 사실. 자, 그러면 이제 얘가 컨트롤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데이터를 받아다가 이 데이터를 다시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내가 만약 웹뷰로 보고 싶다. 웹뷰라는 녀석한테 주는 거죠. 프린트 이렇게 하면 여긴 끝입니다. 출력에 관한 거는 이제 여기서 처리하면 돼요. 근데 지금 문제는 리스트 DB 작업 중에 문제 발생했는데 여기만 처리하고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인데, 자, 여기서 또 팁 하나 드리자면, 자, 문제 발생했는데 무슨 문제인지 당최 모르겠죠. 그럴 때는 여기에서 익셉션 넘어오는 거 있죠. 여기에 프린트 스택 트레이스라는 게 있어요. 이 익셉션 객체가 넘어오는 거를 받아서 .p 그러면 프린트 스택 트레이스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그냥 제일 위에 있는 거 선택을 해주시면 대강 나와요. 대강 뭐가 문제인지 볼게요. 리스트 치면 접점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런 문제가 있대요. 널 포인터 익셉션이래요. dbutil 69번째 줄. 얘가 널이래요. 자, 보니까 컨이 없죠, 사실 진짜. 커넥션을 채우려면 뭘 해야 됩니까? get 커넥션 해서 리턴 받아와야겠네요. 요거를 써서 컨에다가 이렇게 넣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컨이 여기도 필요하고 여기도 필요하겠네요. 그죠? 모든 메서드에서 필요하니까 이럴 때는 차라리 한 번에 처리하는 게 낫겠네요. 자, 그래서 요거는 리턴을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할게요.
생성자를 만들어서 db-util 생성자를 만들어서 자 이렇게 get 커넥션을 바로 실행하고 시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여기 이 변수에다가 드라이브로 얻어온 커넥션을 넣어주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넣어주면 얘네들이 사용하는 것도 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메서드에 이 컨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뭐 웹브라우저 출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먹구구식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제 우리가 JSP로 이거를 브라우저로 뿌려줄 거예요. 자, 뭔가 좀 정신 없었을 것 같은데 영상을 잘 못